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네. 그런 윤석열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용을 하고 이것도 굉장히 그때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까지 임명을 했는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일단 그 이제 지나고 보면은 네. 이제 이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당시 그 핵심 청와대 핵심 인사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의 생각은 이 검사 윤석열이 상당히 당당하고 정의롭고 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이제 국민적 그런 지지도 있고 검사로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정말 검사다운 검사 아닌가 정치적 그런 외압에 그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는 그런 검사다. 그러면 이런 검사라면 우리가 이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경우에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는 이제 미처 그때는 네. 좀 낮게 크게 이렇게 염두에 안 뒀겠죠. 네. 그 또 하나는 제가 좀 네. 느낀 거는 뭐냐면 이 검사 윤석열은 이거 우리 편 검사가 아닌가. 이 약간 민주당 네. 이런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검찰 주요 그 출신들, 주요 간부들이나 이런 성향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그 지금의 국민의힘 쪽에 많이 좀 약간 경도돼 있다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 캐릭터를 가진 검사라면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적폐청산 이런 거에 동의해서 검찰 개혁도 이렇게 흔쾌히 하지 않았죠.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용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은 그 국정농단 그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사실 뭐 검사들한테 직급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냥 부장급 검사예요. 고검 소속의 부장급 검사인데 이 부장급 검사를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검사장보다 한 급이 높은 고검장급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다시 지검장급으로 내리죠. 그러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한 거죠. 뭐 거기까지는 뭐 근데 발탁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제 적폐청산 수사를 잘할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농단 수사를 이제 그 재판까지 공소유지를 잘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나름의 걸 됐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이제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는 대전제되는 게 이제 보통 수사와 기소 분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그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분리하는 것이 대원칙처럼 돼 있는데 지금 국정농단 수사했던 수사팀장을 재판까지 유죄를 좀 받아내도록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죠. 이제 그것까지 이제 맡기는 어떤 그런 식의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개혁의 원칙하고는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기소 단계에서는 한번 제3자나 아니면 수사를 안 했던 기관이 그걸 검증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법원의 재판에 가서 물론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 점검을 합니다만, 근데 그 전 단계에서 그 수사 내용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한 그런 인사, 결국은 그게 자연스럽게 적폐 수사로 이어지면서 그 적폐 수사 자체가 방식 자체는 사실은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한 거였거든요. 적폐 수사가. 근데 그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초기에 뭐 적폐청산이라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적폐청산이라는 걸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큰 원칙에서는 상당히 벗어나는 그런 거였죠. 네, 뭐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검찰에 힘을 실어준 건 분명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한 권력을 만들어 버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좀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조국 전 민정수석 책에 따르면은 당시 청와대와 여당,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내부에서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불가론이 꽤 있었다고 해요. 예.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끝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붙였는지. 그렇죠. 이제 그게 아마도 그 뭐 제가 이제 뭐 책을 쓰면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주변 네.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뭐 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보진 못했으니까. 네. 근데 주변 사람들 취재를 해서 그거를 종합해 보면 네. 이 문통의 그 뇌리에는 그 2013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수사팀장 네.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는데 그때 보여줬던 당당한 모습 음, 이 모습이 좀 뇌리에 많이 박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충성하지 않고 않는다.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이런 또 그 당시 이제 그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선거법을 적용하는 거를 막는 거에 대해서 저항한 거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항명이었죠. 예, 네. 거의 지금 이제 뭐 해병대 수사회처럼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때 예. 그때랑 네. 그때 당시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 원세훈 국정원장한테 선거법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다. 예, 댓글 문제 그 부분 가지고 어떻게 국정원장까지 이거를 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수사팀에서는 원장까지 이거는 선거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있었고 그렇죠, 예. 그거를 수사팀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서 그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결과 그 선거법 위반을 적용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좌천을 당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그 정말 제대로 검사다운 검사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문통에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과정을 그러니까 그때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그 내용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쓴 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예. 거기에 서평을 이제 당시에 문재인 그 추천사. 추천사가 있죠. 예, 문재인 예. 그때 아마 대표는 아니시고 아무튼 그 추천사에 이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게 아마 진실을 비추는 불빛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 윤석열 검사 같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극찬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박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그때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후보들 중에 제일 개혁적인 또 그 여러 가지 적극적이었어요. 예. 검찰 개혁에. 검찰 개혁의 여러 가지 그 좋은 뭐죠 개혁의 그런 걸 제시했다는 거죠.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그리고 노영민 그때 실장이시죠. 네, 노영민 비실장. 실장. 예, 그때 뭐 지난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속았다. 나도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총장 임명할 당시에는 반대도 있었지만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식과 그다음에 그 평가안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는 이 총장을 임명해도 큰 무리가 없는 가장 적임자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항명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는 사람에는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아주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좌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수가 한 5기수를 넘어서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 파격적인 중용을 한 데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정의로운 검사가 이렇게 좌천되고 하는 수모를 겪고 손해를 보고 이런 거에 대한 보답 차원 이것도 사실은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사실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도 파격적인 중용이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니 그동안 고생했는데 최소한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한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을 했다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장까지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거기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거라고 봐야죠. 검찰총장까지 가는 길이 뚫린 게. 중앙지검장에 이제 가면서 이제 적폐 수사로 이제 그렇죠. 본격화되죠. 이제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권 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했던 이제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이재용 삼성회장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제 그때 했었으니까 네. 연장선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MB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이쪽에 대한 수사를 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것이 또 나중에 사법농단 수사까지 가는 과정은 이 적폐 수사를 이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지금 한동훈 3차장 이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때 이게 청와대 이때부터는 이제 청와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들을 많이 그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던 사람들 얘기로는. 근데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적폐 수사는 그러니까 뭐 그 MB 수사할 때만 해도 과연 이 청와대 내 기준은 전직 대통령 이미 박근혜 대통령 구속돼 있는데 또 전직 대통령을 뭐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아니고 불구속 의견이었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은 그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했죠.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었고 네,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굳이 뭐 저 MB까지 구속을 해야 되느냐 불구속 수사 원칙이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 하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죠.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이제 결심이죠. 그러니까 저기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MB 수사는 사실 그 당시에 여론의 지지를 많이 받았죠. 그 적폐 청산의 어떤 그런 여론도 높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 반감이라든가 이런 가진 세력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걸 적절히 잘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 예. 뭐 이명박 대통령 구속은 사실 검찰의 자업자들이나 마찬가지. 자기네들이 그렇죠, 원래 사실은. 못했던 걸 사실 예. 한 건데 BBK를 원래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사실은 예. 문재인 때 구속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사실 BBK를 아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실 이제 와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들어와서 사실 이제 제대로 설거지를 그렇죠.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 예. 건데